네, 시그널픽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예, 새해 뵈니까 뭔가 또 새로운 모습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이제 백수가 돼서 예. 전이 붙으니까 저도 좀 약간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예. 네. 백수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예. 또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 있던 어떤 무력감, 패배주의를 일소하고 네. 좀 함께 해보자라는 분위기, 이길 수 있다는 분위기가 국민의힘 전체에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비록 저는 백수가 됐지만 이게 백수는 전화위복이다. 아니죠. 뭐 이제 준비할 게 워낙 많으시니까. 그렇죠. 뭐 제 총선도 준비하고 있고 한데 예. 어쨌든 기분 좋게 한동훈 비대위를 방송과 다양한 지역 현장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 얘기 좀 이따가 나눠보고요. 뭐 민경우 대표님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해서 정치권의 어떤 여러 일정도 좀 멈춰선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뭐 여야 모두 좀 불필요한 해석으로 인한 이제 논란은 자제하려는 모습인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서울대병원이 브리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민경우 대표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자꾸 좀 객관적이지 않고 불투명한 정보들이 확산되고 저도 요새 보면은 받은 글 양식으로 해서 뭐 엄청난 글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더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음모론은 계속 확산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예.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또 무서운 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 많은 언론에서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원인으로 지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도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또 판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상황 설명이 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민주당의 영입 인재나 민주당 대변인이 이 야당 대표의 의료 문제나 건강과 관련해서 브리핑하는 것은 정치적인 영역인 것이고요. 네. 이건 공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서울대 병원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국민들께 객관적 사실관계를 알려야 되는 거죠. 예.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리퍼트 미국 대사가 피습 당했을 때는 전부 다 수술을 맡았던 세브란스 병원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서울대 병원에서 그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서울대 병원 측의 책임감 있는 브리핑을 기다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막 또 음모론을 조장하고 혐오를 낳는 사람들 다 민주당에 있습니다. 민주당에 예. 이경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면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쏟아냈고, 네, 좀 넘어간 얘기. 그리고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뜬금없이 마치 이 피습 때문에 이낙연 신당이 동력을 잃어서 잘 됐다는 듯, 네. 이낙연 신당 이제 못한다, 이낙연 전 대표가 병실에서 밤새 기다려라, 아니 이재명 대표가 아파서 이렇게 잘못돼서 우리가 다 가슴 아파하는 것과 네. 이낙연 전 대표가 그 병실에서 밤을 새워야 되는 것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유정주 의원, 이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전거 탄 걸로 유명한 분인데 네.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건 가지고. 그 한동훈 위원장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좀 한 것처럼 글을 쓰기도 했더라고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앞에서 예. 내가 다친 것처럼 생각해달라. 그랬죠. 가짜뉴스나 음모론 퍼뜨리지 말고 이재명 대표를 위로해줘야 된다. 예.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경, 안민석, 유정주 다 어디 소속입니까?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가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 민주당 사람들이 나서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음모론을 퍼뜨리는 거, 이거 정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회 해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본인의 소속된 당 대표의 건강 문제를 그렇게 소재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악질적인 거죠. 예. 자신들의 당 대표의 건강 문제, 정말 이 가슴 아픈 피습 문제까지도 정치적 수단으로, 도구로 삼아서 음모론을 퍼뜨린다는 점이고, 네. 이경, 안민석, 유정주의 공통점은 이제 공천이 불투명하다는 것일 텐데, 아무리 공천이 어렵고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려도 이렇게 자당 대표의 피습이라는 테러 행위를 음모론을 퍼뜨리는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죠. 예. 경찰이 어제 그 여야 당을 다 방문을 해서 당적 조사를 했더라고요. 당들도 다 협조를 해서 당원 명부에 좀 이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해줬다고 하고, 뭐 듣기로는 일단 새누리당을 가입했다가 탈퇴를 한 게 뭐 2020년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작년에 민주당에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뭔가 어떤 정치에 엄청난 관심은 있었는데 본인 뜻대로 안 굴러가는 상황에서 좀 불만을 품은 뭐 그런 외로운 늑대형의 테러리스트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현재는 민주당원이라는 겁니다. 예.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피의자가 과거 어떤 정당이었건 또 현재 민주당원이었건 이것과 이 범죄 혐의와는 무관하다. 네. 뭐 현재 민주당원이라고 해서 민주당 책임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과거 새누리당에 당원 가입했던 적이 있다고 해서 보수 정당 책임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거는 무분별하게 혐오와 분노 또 가짜뉴스 음모론을 퍼뜨린 우리 어떤 정치권과 또 극좌 유튜버들, 예. 뭐 극우 유튜버도 포함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책임이고 무엇보다 피의자 개인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당적 여부가 지나치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봐요. 예. 마치 폭탄 떠넘기기 하는 것처럼 어느 당이래, 지금 어느 당원이래. 그래서 그 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움직임 같잖아요. 그게 네.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을 져야 될 공인들 중에 이 사건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정쟁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앞서 강조한 것처럼 이경, 안민석, 유정주 모두 다 민주당 소속이다. 네. 그 부분이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정치권이 얼마나 성숙한 태도를 보이느냐는 관점에서 훨씬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겠습니다. 뭐 윤재욱 원내대표나 홍익표 원내대표는 뭐 자제를 좀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좀 제대로 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정치 소재로 이용을 하면 좀 엄정하게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하는 걸 좀 막아야 하니까. 근데 적어도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는 현역 의원 중에서 이 사건 가지고 가짜뉴스 퍼뜨리거나 뭐 정쟁을 시도한 사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에 벌써 3명이 나왔잖아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당대표가 지금 사고 당했을 때는 사실상 권한 대행급의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네. 진심이라면 이경과 안민석과 유정주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죠. 네, 제가 세 분에 대한 존칭은 편의상 생략했습니다. 예. 오늘 이르면 오늘 쌍특검법이 정부로 좀 넘어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빠르면 임시 국무회의 열어서 당장 오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피습 사건이 벌어진 당일날 원래 뭐 이송이 되고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였는데 그게 좀 일단 일정이 조금 늦춰진 것이고 대통령실은 발표를 한 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민주당은 이거 바로 대여공세 체제로 돌아서겠다 이런 거거든요.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좀 풀어야 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 만큼 시간을 끌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고 예. 보고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본인의 최측근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최도술 특검이요. 네, 이 합법적인 권한에 의거한 절차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리 뭐 법적으로 조치를 한 해 만에 해봤자 예. 무의미한 몽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음 본회의가 1월 9일에 열리는데 네. 그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해야죠. 재의결 이걸- 시점을 끌어선 안 된다. 그렇죠. 이 재의결 시점을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총선 공천이 끝난 다음 예. 그러면 뭐 현역들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반란표 던지지 않을까 이런 꼼수 어린 기대를 가지고 2월이나 3월로 미루는 건 그야말로 이 특검이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 꼼수에 더 큰 역풍이 불 겁니다. 네. 그래서 정도대로 정해진 관습과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1월 9일에 재의결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현재 민주당은 1월 9일에 재의결 안 할 것 같죠. 예. 제가 말한 꼼수를 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야 이거 민주당이 진짜 진정성 있게 이 특검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총선에서 이용해 먹으려고 특검을 또 갖고 질질 끄는구나. 3월 달까지 기다리는 게 다 이런 것 때문이구나라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법은 오늘 넘어오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장해찬 전 최고는 일단 높게 평가를 시작부터 해주셨는데 대구에 가서 정치적 출생지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점점 문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정치적 출생지다 뭐 이런 단어 선택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TK나 영남을 배제하고 가는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어려울 때 든든히 지켜준 뿌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오늘은 또 광주에 가는데 광주에서도 또 통합을 향한 네. 또 호남을 품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국적인 일정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를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동 하나 예. 그리고 말 한마디가 다
많은 언론의 기사를 장식하고 있잖아요. 그건 그만큼 그동안 정치권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언어나 행동을 쓰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요. 이 파급력이 단순한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기존 여의도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에 따른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열광이 있기 때문에 언론도 이만한 관심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아마 광주에서 일정이 시작될 것 같은데 어제 전해진 소식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을 해치겠다 뭐 이런 협박글을 올린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로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신변 보호도 좀 강화되는 모습인데 당원이랑 지지자들 몰리면 사실 현장 통제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지자를 가장해서 접근을 하면 더 이게 경계를 좀 느슨하게 하는 거기도 하고 네. 좀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완벽한 경호란 건 사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경호 수준이 지금보다 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여야나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정치인에 대한 물리적 위협과 테러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하지만 또 그게 걱정된다고 해서 현장 행보나 당원과 국민을 만나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의연하게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몰려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만나고 스킨십하고 뭐 악수하고 사진 찍고 다 할 것 같아요. 예. 다만 우리가 경호를 통해서 이걸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에서 계속 경각심을 줘서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해서 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좀 불행한 선택, 이 공격이라던가 테러라던가 하는 분들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예. 뭐 건전한 비판은 해도 되는데 너무 이제 물리적으로 뭐 해를 끼치려는 이런 행동은 좀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다시 한번 좀 느끼는 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강성 팬덤, 네. 나아가 악성 팬덤 현상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비판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이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찰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특정인에 대한 특정 팬덤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팬덤 형상이 과열되면서 물리적 위협을 수반하는 행위들은 그 이전에도 보였어요. 예. 이런 테러는 아니더라도 남의 당 당협 사무실에 찾아가서 막 뭐 이상한 포스터나 전단지를 붙여놓는다던가 다른 국회의원이 행사하는데 찾아가서 고성을 지르고 막 욕설을 한다던가 네. 이것도 다 물리적 위협이거든요. 예. 이런 문화에 일찍 우리가 더 단호하게 대처했다면 이런 테러 같은 행위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 팬덤 문화에 대한 경고, 경각심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예. 어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얘기가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본인 임명 이후에 사의를 표명했던 게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뭐 한동훈 체제에서 어떤 새 영입위원장을 써라라고 해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걸 반려를 하고 공동으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겠다라고 했더라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민주당 직접 인재위원장 맡아서 인재영입한다고 했을 때 좀 비판 목소리 나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뭐 그런 비판 나오면 알겠지만 인재 영입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야겠다라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예.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받았던 건 모든 당직 인선이 친명계 위주로 똘똘 완전히 감춰져 있을 때 똘똘 네. 쌓여 있을 때 단 하나의 인사도 비명계를 배려하거나 비주류를 인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판을 받은 겁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 보직인 사무총장에 본인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반대했던 예. 그 개파색이 아주 옅은 초선의 장동혁 의원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의 출범과 인선 배경에서 소위 말하는 친윤 주류들로만 가득한 인선이냐? 완전히 그 반대의 탕평 인선, 열린 인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모든 당직을 친명으로 깔아놓고 인재위원장마저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른 당직을 자신에 대한 반대파들에게도 다 열어주고 나서 인재 영입은 워낙 중요한 일이니 실무를 하던 이철규 위원장과 내가 공동으로 하겠다는 건 결과는 달라도 같아도 거기에 숨어있는 함이라던가 과정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이 사실 한동훈 위원장인 경우 이게 사실 인재영입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뢰가 쌓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뭐 그런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뭐 보증 수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내가 영입이 위원장에게. 됐는데 네.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것보다는 사실 당대표인 사람이 와서 제안을 했을 때 뭐 영향력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럼 인재영입 컨셉 자체도 뭔가 기존 기성 정치권에서 봤던 인물들보다는 상당히 좀 파격적으로 고르지 않을까? 마치 이제 비대위원 인선처럼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떨까요? 사실 기존의 이철규 위원장 체제에서도요. 인재 영입이 굉장히 신선하고 폭넓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네. 다만 이제 당의 지도 체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주목을 좀 덜 받았던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비대위와 마찬가지로 비정치인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헌신해온 분들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 세대적으로는 조금 더 젊은 분들 이 위주로 인재 영입의 컨셉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예. 공관위원장도 관심인데 이게 지금 1월 11일 전에는 출범을 시켜야 되는 거죠. 당원 당규상.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늦어도 뭐 이번 주 후반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 초반에는 임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관위원장을. 네, 근데 네. 지금 뭐 이름은 엄청 나오는데 당에서는 다 아니라고는 하고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특징이 예. 중요한 일의 보안을 정말 철저히 지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뭐 불필요한 혼선을 낳지 않는 긍정적 측면이 더 큰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네. 사실은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에 기대하는 것은 과감한 개혁입니다. 현역 기득권 그리고 영남 의원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 정치권에 빚진 게 별로 없는 분들 위주로 공관위 인적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법조인이라기보다는 법학자까지 포함한 법률가라는 개념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일 것 같은데 어쨌든 법을 좀 아는 사람을 임명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는데 이게 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말이다 보니까 좀 믿을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뭐 지금 미리 뭘 알고 있는 부분도 없거니와 예. 알 수 있어도 말씀을 드릴 수도 네. 없지만 공천이라는 게 까딱 잘못하면 또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막 가처분 신청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리적으로 이 공천 개혁을 하더라도 빈틈없이 예를 들면 컷오프 당한 사람들이 어떤 법적으로 어떤 이의도 제기하기 어렵게 이 여러 가지 면을 다 골고루 따질 수 있는 법학자 출신들이 중용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장해찬 최고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몇 번 한동훈 위원장을 축구 선수 뭐 이런데 비유하셨던 기억이 나서요. 메시도 그렇고, 네. 예. 히딩크도 그렇고.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 혹시 한동훈 비대위 활동하기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뭐 지금은 어떤 선수가 좀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기 전에 예. 이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메시나 히딩크 감독에 비유를 했던 건데요. 이제는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빗대어서 비교할 거 없이 그냥 한동훈은 한동훈이다. 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다. 본인만의 독특한 캐릭터로 또 정치에 적응해 나가면서 빠르게 흐트러졌던 또 주저앉아있던 우리 당 조직을 재건하고 있거든요. 이 신년 인사회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리잖아요. 네. 대구 경북뿐 아니라 대전에서도 정말 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이게 사실 무력감에 젖어있던 우리 당 조직을 재건하는 일인 겁니다. 지역 조직들을. 예. 이 자체로 이미 한동훈의 길을 걷고 있어서 더 이상은 뭐 축구 선수나 뭐 유명인에게 비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유가 필요 없는 한동훈은 한동훈이다. 지역 다녀보시면 실제로 좀 뭔가 변화라든지 좀 기대감 같은 게 많이 좀 체감할 정도로 느껴지세요?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생겼죠. 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총선에 대한 전망이 그동안 너무나 어둡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동훈 후 출범 이후에는 한번 해보자, 힘을 내보자 하는 분위기가 지역 현장에서 또 저에게도 많이 접해지고 있고요. 다만 한동훈 위원장 혼자서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네. 한동훈 위원장이 당의 지도부의 모습을 이제 일신했다면 그 밑에 우리 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예. 무기력하다, 존재감이 없다, 정부가 힘들 때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에게 주어진 책무는 본인이 불출마라는 헌신을 결정했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빚진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예.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변화하는 젊은 정당이라는 거 보여주고 민주당은 이 정체되어 있는 586 기득권 정당이라는 걸 극명하게 대비시켜주는 것. 이 변화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뤄낸다면 이번 총선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의 보배들에게 헌신을 요청하겠다 이런 말도 한동훈 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엄청난 그 인적 쇄신을 예고한 말로 해석이 됐었거든요. 네. 본인이 일단 헌신 먼저 했으니까 네. 사실 요구를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마음의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예. 당 대표로 왔는데 이제까지는 당 대표면 좋은 지역 가거나 뭐 전국구 집중되는 지역 가거나 아니면 비례대표 앞번호를 받았는데 2번 받으신 분 다 안 했잖아요. 한동훈 예. 위원장은. 그러니까 희생해라, 결단해라라고 했을 때 한동훈 위원장에게 누가 뭐라고 대꾸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한동훈표 개혁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한 이후에 좀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제 허은하 의원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엔 처음으로 이준석 개혁신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직을 내려놓고 갔어요. 어쨌든 천하 용인 중에 김용태만 빼고 이제 천하인까지는 합류를 한 건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보기에는 이 동력은 좀 약하다. 근데 저는 궁금한 거죠? 게 예. 저 개인적으로는 갈비집 회동을 높게 평가해서 갈비신당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예. 이 갈비신당에서 중책을 맡으려면 음주운전 2번은 필수인가요? 뭐 아니 그런 공동 이력들이 좀더 창준 있어요? 위원장인 예. 허은하 이제 전 의원 음주운전 2번 했죠. 사무총장이라는 요직을 맡은 김철근 전 당협위원장 음주운전 2번 했죠. 저는 국민의힘은요 이런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아니고 2번 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결별할 각오를 가지고 도덕성을 한층 끌어올려야 된다고 봐요. 예. 그게 또 한동훈식 개혁의 요체가 될 겁니다. 네. 민주당보다 갈비신당보다 다른 어떤 당보다 더 도덕적인 후보들을 공천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뭐 누가 가건 말건 상관없이 음주운전 재범한 분들이 주요 창당 준비위원장 사무총장 하는 이런 정당에 국민들이 과연 개혁이라는 숭고한 단어를 허락하실까?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개혁신당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고 음주운전 2번 한 분들이 주요 당직에서 물러나기 예. 전까지는 갈비신당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예. 어쨌든 합류를 한 인사들의 어떤 음주 이력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국민의힘에서도 예전에 혁신위에서 뭔가 이제 과거의 어떤 전과 이력에 대해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네. 냈던 것 같아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다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재범이라면 예. 이거는 상습 음주운전이거든요. 네. 재범을 한 사람은 그냥 정치권에 발붙일 생각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방향으로 한동훈식 공천 개혁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재범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초범도 당연히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되고요. 뭐 그렇지만 재범은 더 그렇다. 뭐 개선의 여지가 좀 없다. 뭐 이런 당연한 거 얘기. 아닌가요? 여기에 예. 공감 안 하는 국민들이 누가 있을까요? 이게 개혁이죠. 그렇죠. 제가 말한 게 개혁 예.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말로만 개혁하는 게 아니라. 예. 네. 음주운전은 살인이니까요. 네. 그러면 안 되고요. 실제로 우리 예. 갈비신당의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과거 대선 과정 쇼츠에서 음주운전 그거 완전 살인행위 아닌가요? 라는 멘트를 써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본인이 했던 말을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 내부에서 혹시 좀 이 장해찬 최고는 갈비신당이라고 하시는 이 신당이 들어섰을 때 뭐 당에 미칠 영향 이런 거 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게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초창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저희는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을 더 젊은 정당, 더 도덕적인 정당, 더 유능한 정당으로 개혁하는데 온 초점을 다 맞추고 있고 거기에 또 국민들도 관심을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음주운전자나 전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신당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분석하거나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상대를 신경 쓰기보다는 일단 한동훈 체제로 들어서서 뭔가 국민의힘의 어떤 힘을 쌓는 뭐 이런 작업 중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개혁하면 예. 개혁이라는 깃발을 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초라해지고 구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결국 국민의힘이 얼마나 더 변화하느냐 이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 개혁을 하는 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과제이지 이 다른 당에 대해서 뭐 신경을 쓰고 말고 하는 거가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